1919년도에 그 1차 대전 때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심었던 나무가 그냥 다 잘려졌거든요. 비슷한 수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혁신파크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디디고 있던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 현실이 요동이 치면은 그 예술이 탄생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와 노래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헐트 우드라 그랬잖아요. 헐트 우드가 근데 이게 저기 사전 찾아보시면은 심재라는 뜻이에요. 죽은 부위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무의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의적인 그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은 안 됐는데 가로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하나 읽어드리면은 정치를 우리 모두가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민주주의의 윤활유로 인식하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근데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 같기도 한데 자꾸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무를 이제 지키려고 경찰관들이 투입이 됩니다. 나무를 잘 베기 위해서. 나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무 베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집회하는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된다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실은 안 누구를 지키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경찰관들 그 나무를 베는 것을 지키기 위한 분들한테 초과근로수당이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혁신파크 시위를 아니지 뭘 지키는 거죠? 집회 신고를 하면 이제 저희 집회하는 집회 참여자를 지키겠다고 경찰이 오시긴 하지만 저희를 지켜주시진 않죠. 사실 보면 네 저희를 통제하고. 그렇죠. 네. 혁신파크 파괴를 지키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설명해드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겨서 구속되신 분들은 풀려났고요. 구속기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을 받았고요. 여러분 보고 구속되시라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구속되시는 건 안 좋은데 아무튼 아직 구속된 사람이 없냐고 여쭤보시기도 하던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세계 나무 도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꼭 외주 줘가지고 안 좋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 10,000그루 정도 벤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로수의 캐노피 덮개 그 면적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로수의 그늘 면적이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 그 도시수법에. 근데 측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그냥 있으면 뭐 그 폭으로 해서 그냥 계산해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가지치기라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을 남겨놔야지 캐노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무가 지금 저희 위에 있는 측백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늘이 이 정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그늘이 요만큼만 생기겠죠? 그렇죠. 무자비한 가지치기를 해서 얼마 안 남겨도 괜찮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거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그 행정안이라고 사람 또 뽑나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해주겠지 생각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양말 안 하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잔 우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경님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잔 우스트라 이분이 했던 말인데 이것도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뭐 정치든 운동이든 뭔가 혁신이든 하려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말 같아요. 제가 옮겨놨는데 서문에 나온 얘기 서문밖에 안 봐가지고 제가 영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행동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고하라. 결국 위에서 강제되는 해결책과 아래에서부터의 파괴적이고 융통성 없는 광신주의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는 다수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길이다. 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죽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령을 내리는 그런 정치 상황인데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이 더 많이 정치 활동을 해서 혁신파크, 나무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자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파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지만 뭐 평가도 다양하지만은 좀 더 이제 우리 공동체 IT 우리 이사장님 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래에서부터 요구들이 모여서 혁신파크가 됐더라면 혹은 뭐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관철이 되고 원칙으로 지켜졌다면 지금 어땠을까? 물론 뭐 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지키는 이제 경찰관들이 추가 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네요, 나무를. 네. 나영 대표님께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나무를 생명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그 전문가나 선출된 권력에게 우리가 정권을 주잖아요. 나무를 벨 수도 있고 혁신파크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이거든요. 뭐 봉산 같은 그런 회복되고 있는 2차 어떤 자연림에다가 편백을 심어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아무거나 심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정권을 우리가 줬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어려운데요. 나무를 생명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당연한 의미다. 당연한 의미다. 당연한 건데 그걸 뭐랄까 현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공무원들, 지자체, 정부는 어떤 자연을 개발할 때 그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들이 그렇지만 가덕도도 그렇고 뭐 수라도 그렇고 그런 곳들도 그렇지만 봉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숲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시나무, 팥배나무, 참나무, 뭐 벚나무 엄청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벌목을 맨 처음에 그 23년도에 0.9헥타로를 이제 편백 심겠다고 벌목을 했을 때 공무원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산림청 나무지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대축적 나무지도라고 해서 그곳에 우점하고 있는 나무만 나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저한테 내밀면서 여기 아까시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가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그 벤 곳에 아까시 나무 3분의 1밖에 안 된다. 현장은 가보셨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본다는 건 뭔가 그 현장에 나도 같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근데 이제 지자체나 개발 세력들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생명으로도 볼 수가 없죠. 자기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너무 멀리 있고. 그래서 그런 개발이나 회수원이 더 자기 마음을 안 써도 되니까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아니 너무 좋은 대답이죠. 제가 진짜 놀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어떤 이 실제 하는 것, 세상에 대해 가지고 언어로 이해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서로 행정으로 도장으로 이해하면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잠깐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 6년 동안 싸웠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 전체가 이슈가 돼가 6년 동안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건데 그 지난한 과정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거나 계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생명이다 그러면 이제 그럼 뭐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말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어렵게 꼬이게 하거든요. 결국은 그 뭐 양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 것도 결국은 뭐 그런 토대인 것 같아요. 언어로 그 논리로 이게 한 구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 전에 들었는데 봉산 생태조사단 은평민들레당이 봉산을 지키자고 하는 방식은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봉산 생태조사단도 은평구 주민이에요.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은평구 주민이에요. 그럼 구의원이 할 일은 뭘까요? 중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를 너무 급진적인 환경 단체다라고 하면서 저희의 말을 듣지도 않아 버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랬을 때 저희가 한 단계 낮춘 수준으로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보고 조악한 타협이라는 말을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개발 세력들의 입장인데 조악한 타협이 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조악한 타협이 그런 부분으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한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나무들은 이야기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기 싫거든요. 사실 되게 어렸을 때 모두가 보는 동화여서 아름답게만 기억하고 뭔가 한도 끝도 없이 다 퍼주고 그루터기까지 내어주는 걸로 이제 결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받기만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심지어 여기서는 또 나무는 또 쉬라 그러고 이제 베는 사람은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철딱선이 없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점잖게 비판하셨죠. 성별과 세대를 초월한 냉담하고 착시적인 인간관계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엉터리 책이니까 앞으로 좀 주변에 보고 있으면 좀 말려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거 나무에 대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요.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자님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는데요. 요건 하나 말씀드리면은 참 언어가 참 많이 타락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친환경 케이블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친환경 케이블카 한다고. 뭐 몽블랑 얘기하더라고. 한국경제 이런 데 보면 몽블랑에도 뭐 케이블카가 있다. 근데 몽블랑에는 몽블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몽블랑을 이렇게 감상하는 거거든요. 도망할 수 있는. 네.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걸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참. 요새 또 친환경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어떻게? 저기 그 파괴와 개발과 욕망 채우기를 멈추면 될 것을 더 많은 욕망을 채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거죠. 여도 야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는 걸 올해 발표했어요. 1차를. 근데 거기에 보면 생태 회복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네. 나무를 편백을 확대 조성해서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근데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벨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의 걸 파괴하는 건 치지 않고 그냥 이 숫자 놀이 뿐이더라고요. 보면 뭐 에너지 전환이든 뭐니 말은 그럴싸하게 다 포장해서 하지만 그냥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업,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적혀 있고,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모아 그 이제 분리수거하기 뭐 이런 거, 네, 텀블러 쓰기 요 정도이고, 이게 되게 기술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제일 걱정인 게 사실은 저는 뭐 가장 생명과 그 대척점에 있는 지금의 어떤 기술이 뭘까, 지금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 파생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 핵발전소 같아요. 핵발전소. 그 원자력 에너지 이용은 이 생명 활동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석탄이랑 석유도 우리가 이제 숲에 가면 이렇게 부식토 같은 게 있죠. 부식토. 낙엽이 쌓여가지고. 아직 석탄 석유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인간이 밝혀내지 못했지만은 이런 부식토 같은 게 오래되면은 그게 석탄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오래 두면은 개발 안 하고 석탄 석유가 되는 거예요. 몇 천만 년 두면. 생명 활동입니다. 석탄 석유도 생명 활동이에요. 근데 원자력은 아니거든요. 생명 외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자력을 가지고 만약에 당군 할아버지 때 우리 방사능 방패장 만들었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떠안고 있어야 되는 짐인 건데, 그거를 지금 더 만든다 그러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소형 핵발전 SMR 만든다 그러고 있고, AI 하려면 뭐 핵은 불가피하다 뭐 이러고 있고, 심지어 요새는 뭐 핵을 만들어야지 탄소 중립이 된다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근데 뭐 저희 회사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짧게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 회사도 얼마 전에 뭐 누가 왔어요. 어떤 분이 민주당 쪽 누가 와가지고 뭐 논설위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는데, 저는 거길 가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길 갔는데 AI 하려면 핵발전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씀을 의원이 하셨어요? 아니고 민주당 쪽 그 뭐 누구 학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헛소리잖아요. 그 헛소리라고 혼을 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던 논설위원들이 뭐 일부가 뭐 에너지 뭐 PC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한겨레 신문이 뭐 비판 많이 받으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젊은 기자들이, 저도 뭐 그렇게 젊진 않지만 젊은 기자들이 뭐 창간 정신을 잘 몰라서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거는 뭐 핵에 찬성하는 거는 정말 창간 정신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겠다고 파업청이 떴습니다. 네. 민원 좀 넣어야겠네요. 네. 자, 잠시만요. 하여튼 제가 뭐 그냥 속상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뭐 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뭐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거죠. 이것도 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니까 끝나고 좀 빨리 하고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지금 보이시는 게 태양광 패널이에요. 하우스가 아니고. 네, 농경지인데 농경지를 이제 태양광 패널로 쫙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전기가 안 필요한 곳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태양광이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소가 있잖아요. 미래청에도. 네, 미래청 우선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건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짜치는 거 한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뭐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혹시 뭐 저기서 뭐라 일이라 터지면은. 네. 그래서 뭘 원하냐면 대기업에서 똑같이 패널을 막 똑같은 크기로 수만 장을 찍어내가지고 이런 지방에 논을 싹 없앤 다음에 산을 싹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대기업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송전선로 같은 것도 깔릴 테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놓을 테고, 그래서 지역은 완전히 그냥 데이터를 위한 공장이 되겠죠. 서울에 지하철역이 그렇게 많고 관공서가 그렇게 많은데 패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잘 없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또 눈부시다고. 그 전기 부족한 데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참, 이것도 풍력발전소 만든다고 백두대간을 이렇게 능선을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이게 사실 풍력발전이 신재생 에너지고 바람을 이용한 거라서 친환경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체로 풍력발전을 산 아니면은 해양 연안에 지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생태 파괴,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의 생태 파괴, 그리고 뭐 산 위에다 지었을 경우에 고장나도 수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름답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양떼목장, 그런 데 가면 보실 수 있는 가만히 있는 거, 고장나서 이제 더 이상 고치지 않고 그냥 조형물이 된 것들도 많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연안을 모두 이제 해상풍력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엔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 바람을 이용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이제 이 사진으로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그 어디 도죠? 무슨 도죠? 그 요새 지으려고 하는 거? 제주도에 제주도가 지금 아리백이 됐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가 더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기는 이상하게 다다익선이에요, 무조건. 과소비를 굉장히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 아껴 쓰자는 말도 안 하잖아요. 과소비를 계속 조장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만들 거면은 핵발전소 폐기를 해야 되는, 결합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말 너무 나무로 시작해서 온 세계의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삼엄하다는 말 있죠. 삼엄하다는 말이 숲이 엄격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나무는 책에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가 회화나무가 맞나요? 네. 부산 회화나무라고 해서 3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 나무도 이식된 나무고 뿌리와 줄기가 거의 다 잘린 채로, 너무 거목이어서 이식 옮기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잔가지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죽기 직전에 이제 발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살 수 있는 건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손만 대면 이렇게 초라해지고, 인간이 조금만 방치를 그러니까 두면은 이렇게 삼엄해진다. 이건 이제 가덕도의 동백군락입니다. 이게 지금 해운대 이제 이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야 깨끗하고 깔끔하다 이러는데 이게 아주 비정상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해안 사구가 원래 무생물지대가 아니에요. 해안 사구는 해안 사구에 맞는 식생들이 덮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주도로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의 바닷가에 가면 좀 걷기 불편하잖아요. 하도 식물 뿌리 이런 게 많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해운대 가면은 아주 모래가 곱습니다. 뭐 발에 걸리는 게 없어요. 무생물 상태. 해운대는 매번 청소를 하죠. 모래를 갖고 와서 또 죽은 모래를 갖다가 또 깔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해안 침식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강릉처럼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깎여 있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해운대 가면. 근데 이거 모래를 계속 퍼다 어디 다른 데서 퍼다가 계속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수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해변인 겁니다. 네. 원래 여기 살아야 되는 이제 갯 맥꽃 같은 것들은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막 고개를 뭐 빼끔 들면 이제 또 베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얘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죽입니다. 보훈 백송도 복토 때문에 죽었고요. 정이쁨송이 이렇게 된 것도 복토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나무의 뿌리가 여기 지표면에 한 10cm 밑에 좀 위로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 조그만 파범 다 있어요. 이게 하얀
뿌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여기서 밥 먹고 물 먹고 숨 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복토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질식하겠죠. 그러니까 복토가 뭐냐면 가끔 뿌리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올라올만 하니까 올라온 건데 뿌리 나왔네 큰일 났네 하면서 사람들이 흙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건데. 그냥 덮어줘도 되는데 이건 천연기념물이니까 한 1m씩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송, 보은 백송 유명한 거잖아요. 그 우리가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4년마다 뽑힌 대표한테 그냥 맡겨놔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김병주. 홈플러스 이게 저희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유 저런. 네. 이게 서울 디지털 도서관이었는데 이름을 굳이 김병주 도서관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뭔가 이렇게 황금화 시키려고 하는 황금화 하려고 그런 어떤 참 뭐 좋은 말이 안 나오는 분인데 제가 또 뭐 이게 하니까 원래 이런 분이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때 사실은 서울시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무상급식 사태. 아니요 이 뭐야 그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근데 일성이 뭐였냐면 박원순 보면서 속으로 피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다 이런 발언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한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그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첫날 오자마자 전날 투표로 당선되고 출근하자마자 오세훈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이 한 첫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피눈물이 흘렸다. 그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시민 모임에도 사진을 공유했던 기자님이랑 같이 한 바퀴 돌면서 혁신파크 보고 미래청도 올라갔다 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못 발견했는데 기자님이 왜 이렇게 여기 청테이프가 많아요? 하면서 이걸 봤는데 서울혁신파크라는 글자마다 청테이프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꼼꼼하게도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A4용지의 안내나 뭐 하지 마시오 출입금지 이런 거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청테이프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하느라고 진짜 애를 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개를 이렇게 떼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농성했던 지난 가을 겨울 농성했던 저희 게시판이 있는데 저 게시판 상단에도 청테이프로 서울혁신파크를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열심히 이름을 가리고 있고 이름을 없애고 있는 시작은 아마 어떤 한 개인의 피눈물이 아니었을까. 네, 이분의 피눈물이겠죠. 네. 그 석과불시 제가 오늘 문자를 좀 많이 씁니다. 여기 좀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요.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2000년쯤에 그 민주노동당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무상급식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다들 반응 아시죠?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빨갱이라 그랬거든요. 빨갱이. 어떻게 무상급식 하냐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으셨네요. 근데 지금 무상급식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냥 세상은 이렇게 진보의 영역을 진보 우리가 어떤 생태적 목소리를 남겨놨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그냥 일상이 되는. 우린 지금 무상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니면 이상한 거잖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 먹여?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무상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일까요? 언젠가는 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 혁신파크가 여기를 좀 더 멋진 숲으로 야생화 시키자고 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기자님이랑 저랑 미래청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철거된 여기가 이제 민주노총 건물이고 이쪽이 이제 맞나요? 네, 민주노총 건물이고 이쪽이 이제 청년청이랑 재생동 있던 건물인데 지금 풀이 좀 올라와 있는데 위에서 보기에 뭔가 규칙적이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꽃씨를 뿌렸다는 거를 알게 됐고 여기 쓸에도 이렇게 들춰서 보면 그 100일홍? 네, 100일홍이더라고요. 100일홍이 꽃이 튀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개방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디 빨리 개봉하게 좀 두고 보고 네, 꽃밭을 저희가 누리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모종을 심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고 씨앗을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나무와 숲을 대하는 그런 태도 같은 거를 보면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무를 한번 감상해 보고 싶은데 같이 못 하더라도 한 가지 뭐 제가 뭐 잘 감상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감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좀 오래 보는 편이고요.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오래 보는 것도 좋거든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생각나면 또 가서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맞아. 생각나면 또 가서 보고 찾아보다가 생각나면 또 가서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나무의 수행법을 좀 닮아갔었으면 좋겠다. 나무가 세상과 어우러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나무거든요. 여름에 보고 겨울에 봤는데 여름에 봐도 좋은데 겨울에 봐도 좋더라. 이게 이제 군산에 있는 팽나무거든요. 팽팽 축제하는 그 아시죠? 그 미군 기지에 있는 새만금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코끼리 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름 하나하나를 뭐 보다 보면은 뭐 자로 가서 재보고 처음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새는 자를 안 가지고 다니고 뭐 재서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면 아는데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여름에 가서 보고 겨울에 가서 보고 아침에 가서 보고 저녁에 가서 보고 버드나무인데 65년도 이미자 씨가 부른 춤추는 버드나무라고 있어요. 그런 25살 때거든요. 버드나무는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정서예요. 봄의 정서거든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안 불러요.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돌이 안 불러요. 아이돌이요. 네. 그러니까 애들도 버드나무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숫꽃인데 몰라도 되나요? 이 소동파가 쓴 시거든요. 해양목이 하도 천천히 자라니까 우리가 좀 서투르지만 해양목이 좀 서툴러 보였나 봐요. 저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생각들, 나무를 보는 생각들, 이런 다부진 해양목이거든요. 저는 뭐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2월달에 해양목입니다. 제주 재성마을 갔는데 우리가 좀 하나만 마지막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좀 해보겠으면 하는 마음이 뭘까? 우리도 좀 재자연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이 재성마을의 그 입구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주민들이 심었던 나무를 제주시에서 함부로 파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촌 한 분이 나는 우리 저 마당에 풀 하나 이렇게 뽑으려고 이거 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2박 3일 고민하다가 안 뽑기도 하고 또 며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뽑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루에 와가지고 이렇게 5그루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어디 남아 있는 마음이고 저기 우리가 꼭 앞세워야 될 그런 마음. 이렇게 나무가 베면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 사진을 한번 올리면서 이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줄기인가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님의 PPT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사실 3시 반에 종료의 시간인데요. 지금 3시 20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저희 북토크를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네, 북토크. 사실 제가 질문지를 준비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기자님이 PPT를 만들어 오신 거는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제가 질문을 이제 하면 빠르게 해볼까요?